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그때 평생 노력해서 지켜오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이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다가 세상을 뜨셨는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져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정치에 뛰어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어른 같은 그런 이 원로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큰 어른이 지금 안 계신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평생 이 사리 사욕이나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 당시 야당 총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박정희 정권 때와 50 때 그분이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그분을 도우면은 나중에 이 적수를 돕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독재 정권과 싸워야 한다는 그 대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도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이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정권과 맞서서 정권 교체를 하라고 유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이 눈앞에 작은 정치적 이익에 연연해서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거나 또 정권 교체의 대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분이 그 평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6.15 정상회담을 이루어내셨는데, 사실 그분이 이 주장하셨던 그런 합리적인 이 대북 정책, 일방적으로 북한을 뭐 도와준다고 보수 세력에선 공격했지만 그분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인내심 있게 계속 따랐다면은 지금 결과가 달랐을 텐데, 그동안의 남북 간의 대화를 포기하고 반대의 길로만 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일반 가장처럼 집안일을 일일이 챙기고 이러시지는 못하셨지만, 저희 자식들에게 정말 바른 삶을 살도록 좋은 교훈을 많이 주셨고, 그분이 과거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그분이 군사 독재 정권과 이렇게 타협해서 목숨을 살리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그렇게 바란 사람이 한 사람도 식구 중에 없었습니다. 1980년에 군사 재판에서 이 사형 언도를 받으셨을 때 최후 진술에서 그분은 이 남아있는 동지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절대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후로도 그분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않고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 그분이 감옥에 이제 2번을 가셨는데
남들은 감옥에 가면은 그것이 인생의 정말 최악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밖에서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독서와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우실 수 있던 좋은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처음 76년에 처음 감옥에 가셨을 때는 그분이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진 않았었는데 2년 후에 감옥 생활을 2년 하신 후에는 제가 이제 그때 서울대 병원에 계셔가지고 면회를 가면은 이 영어 참고서를 놓고 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실 만큼 그 정도로 2년 사이에 이 영어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배우신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이 늦었습니다. 그것도 감옥 생활 덕분에 된 거라고 봐야죠. 그 김대중 정신이란 것은 이 사리사욕이나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고 눈앞에 이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이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셨을 때 이루셨던 업적이 자꾸 그 후세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그분 생각이 자꾸 나게 되죠. 고발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홍걸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이 지키시려 했던 민주주의와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정계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보다는 이 정치가 바뀌고 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풀리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내년에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